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도의 상승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85,000달러 위에서의 흐름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12월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확실하게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을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다우 지수 1.4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0.91%, 나스닥 지수까지 0.6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부터 강화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발표된 여러 경제 데이터들도 이 기대감에 힘을 조금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민간 고용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소매 판매를 통해서는 소비 회복 흐름이 꺾였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높은 물가 그리고 냉각되는 고용 등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약화된 경제 지표로 인해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이제는 더욱더 올라서 8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져가는데 과연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나타나는 신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체인링크와 관련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지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은 반등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어제는 89,000달러도 넘어섰던 비트코인의 가격, 현재는 86,000에서 7,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전히 시원한 돌파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고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사상 최고 수준으로 롱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량을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바이낸스에서의 이 비트코인 11월 현물 거래량이 하루에 100억 달러를 꾸준히 넘어서면서 이전 달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의 반등이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에 휘둘리기보다는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추세 전환, 명확한 방향성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에 이어서 도지코인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주인공은 어떤 코인일까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체인링크가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이 체인링크의 장기적인 가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연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체인링크가 이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그레이스케일이 이 체인링크의 ETF를 이미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비트와이즈도 적극적으로 ETF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체인링크 ETF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시장의 흐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트코인은 0.38% 하락하면서 현재는 87,0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여기에서 88,000달러를 뚫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될 텐데 향후 며칠간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더리움은 소폭이나마 상승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0.7%
1%가량 상승하면서 3,000달러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 3,000달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XRP는 1%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2.2달러 소폭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딛고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솔라나는 반면에 1% 넘게 오르고 있죠. 밈코인 단에서는 그래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바이누가 지금은 5% 넘는 상승세를 그리면서 밈코인 안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폭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안에서 코인들이 저마다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 펼치고 있으실지 궁금하시겠죠. 꼼꼼하게 하나씩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드림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저번 주 방송도 그렇고 이번 주 방송에도 비트코인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코인이 오른다, 어떤 코인들이 얼마큼 가겠다 이런 분석이 좀 힘들고요. 사실은 지금은 무엇보다 이제 비트코인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도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는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장인 비트코인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먼저 정해야 그 다음에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방송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같이 한번 예측을 해봤었는데 그때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게 피보나치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면서 정확한 라인에서 반등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각 이제 그 뭐 거래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피보나치 78.60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21년도에도 사실은 피보나치 78.60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60K 이상에 대한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이 끝났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건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우리가 CME 이런 선물 시장에서 갭이 한번 생기면 메우려는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었거든요. 이런 갭이 이제는 조금 채워졌기 때문에 건강한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피보나치를 본 곳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11월 4일부터 상승이 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ATH 최고점까지 해서 그 피보나치를 본 건데 네. 정확히 떨어졌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갑작스러운 상승을 전부 다 이제 물량을 이제 교체한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고액권에 대한 지갑 이동을 보면은 고대 고래들은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전부 다 주워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느 타점에 맞춰야 되는지는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90K를 돌파를 하려면 사실 미국 거시적 경제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또 권지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현재 지금 어저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PPI였어요. 그쵸. PPI를 보면 아시겠지만 에너지와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제 그 근원 CPI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는 네. 변동성이 있고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좀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경제가 안정되려면 좀 이제 좀 적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정말 미안한데 이 투자에서 자금이 들어오려면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저께도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실업률이 이게 좀 좋게 나와야지만 사람들이 잘 살구나라는데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와야지만 우리 투자 시장 좋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네. 이제 금리 인하가 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CPI, 그다음 PC, 뭐 기타적인 이제 지속적인 그런 금리나 압박이 와야지만 연준에 우리가 비트코인 90K를 돌파하면서 이 90K를 돌파해 버리면 103K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는 90K까지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89,000달러를 뚫고 올라가나 싶었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103K까지는 갈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이 나타나려면 거시 경제 쪽에서 한 3가지 정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 짚어주셨죠. 지금 물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연준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12월 FOMC 전까지는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 상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인하를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기조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난 밤에는 PPI가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헤드라인 PPI와 근원 PPI가 약간 엇갈리는 수준으로 나와서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앞으로 어떤 경제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차트 안으로 들어가서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반등이 한 차례 나와주기는 했지만 더 뚫고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좀 전제 조건이 마련돼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피보나치 78.60을 찍고요. 현재는 68.80 구간입니다. 여기가 90K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피보나치 하셔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적으로 지금 62.80이라는 이 90K 부분을 지킨다면 38.20이라는 103K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2021년도 이제 최정고점, 이제 변동성이 있는 위치다 보니까 좀 싸움이 좀 치열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상승이 나온다는 조건은 62.80을 우리가 돌파를 하고 플립돈이 되면서 강한 지지대가 돼야지만 우리가 충분히 103K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일단은 이제 뭐 한 10K 초반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네. 이런 그 기준점을 잘 정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상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피보나치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피보나치를 적용한 가격 라인을 말씀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90K가 여전히 주요한 가격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 상방으로 열려있는 게 103K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던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밑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우리가 조금 마주하기 싫은 숫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주요한 가격 라인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라인을 짚어봤고 또 거시경제 이런 물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물가 지표가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은 어떤 수준으로 나와야 우리가 조금 환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또다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시적 매크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또 10월 달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제 12월 달도 금리 인하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8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얼마큼 되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워낙 요즘에는 이 금리 인하 확률도 널뛰기를 하더라고요. 30%대까지 내려갔다가 이제는 또 80%도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게 뭔가 짜여진 느낌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원래 음모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셧다운부터 지금까지 된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님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정말 간단한 게 의도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했고 셧다운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매크로적인 부분은 조금씩 금리 인하 좀 몰고 가는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점 한계가 어떤 거냐면 지속적으로 이 지표들이요 보시면요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시면 사실 이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어떤 미국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달러의 힘이 약해지는 타이밍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자금을, 이 코인 시장의 자금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12월 달은 금리가 거의 90% 이상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실업률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은 미국 시장에는 취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파격적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업률 지표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4% 이상 올리면서 금리는 압박을 줄 것이고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도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2%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CPI와 PC는 경제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좋은가? 이게 장기적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보면 되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는 진행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곡된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 제 초점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모든 여태까지의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의도한 계획적인 흐름일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결국의 포인트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전문가님도 내다보고 있으신 거겠죠. 하지만 경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당연하게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I 조건 그리고 PCE 조건까지 달아주셨죠.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3% 이하로 나타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이 PC 가격 지수까지도 2.5% 미만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금리 인하에 환호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봤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비트코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제가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피보나치 확장을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상승을 줬을 때부터 최고점까지에 대한 이 확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보나치에 대한 수치만큼에 대한 상승과 저항선이 포착된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상승 구간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박스 이 공간이 2021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이런 숏 포지션이라든지 그 물량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걸 돌파를 하는데 여기 돌파하는 시점이 이제 매크로적인 금리 인하가 관련된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이제 금리 인하가 90%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금리 인하가 될 거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 펜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잠시만요. 펜을 조금 찾아볼게요. 네, 여기서 충분히 여기 돌파는 나오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일단 이제 피보나치 62.80을 돌파해버리면 38.20까지 갈 힘이 생깁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90K만 지지를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좀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미넌스가 사실 비트코인 상승력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58%입니다.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거의 비트도미가 60%가 넘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비트코인 재미가 없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은 이제 중심을 잡고 이제 우리가 다른 코인 쪽으로 아마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전략이 나오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체인링크라든지 뭐 리플이라든지 XRP라든지 솔라나라든지 ETF가 지속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중심축에서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니 부장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좀 알트코인 위주로 매매가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장의 주인공이 비트코인이었던 거는 맞지만 지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도미넌스는 조금 약해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미니 불장이 알트단에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월에 과연 이런 ETF를 기반으로 알트코인 단에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그리고 도미넌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알트단에서 조금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가가 바라보는 조금 유망한 알트코인은 어떤 걸까도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이 히든코인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좀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고 우리 국내 거래소에 대부분 포착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상장 이후에 리테스트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거 많이 빠졌다가 왜 펌핑이 나오지라는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코인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대형 거래들 쉽게 말하면 기관들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또 이 기관들 자금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지표들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코인을 들고 왔고요. 제가 현재 말씀드린 코인들은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된 코인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무조건 지정을 하시고요. 아니면 분할 매수가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린 부분이고 이 코인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지표가 MFI 지수고요. 두 번째가 이제 OBV고 세 번째가 RSI 다이버전스 지표거든요. 현재 이제 MFI 제가 잘려버렸는데 지금 이제 50을 넘었습니다. 55에서 60에 갔을 때 가장 큰 힘이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OBV 같은 경우에도 지표는 차락하지만 좀 상승을 주고 있다는 거는 기관들이 주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정이 됐다가 지금은 상승 다이버전스로 형성이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충분히 3일에서 5일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5%든 10%든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들고 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오픈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리테스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조금 클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겠죠.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조금은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단기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가격 전략, 향후의 대응 전략들 더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 방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만나봤던 히든코인 간략하게 조금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질 타이밍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장 직후라서 우리가 이제 그 큰 금액 그러니까 뭐 야 이거 전문가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든 걸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리스크를 이제 우리가 관리해서 충분한 자금만 투입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인들은 손절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손절가를 기준 정해서 이렇게 좀 따라가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비중 너무 많이 담자라는 거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